깜짝 놀라셨죠? 코스모스가 펴 있는데 웬 겨울? 입에서 입김 나는 거 보세요. 춥습니다. 아침에는 상당히 추웠어요. 그래서 침대 위에 있다가, 거기는 따뜻하지 않거든요. 작은 컨테이너는 온돌이 있어요. 그래서 주섬주섬 작은 컨테이너로 가서 난방 틀어놓고 춥지 않게 잤어요. 근데도 방 안의 공기는 차갑더라고요. 어차피 뭐 올해도 코로나가 남아있어서 어쩌면 이 마스크를 또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마스크 쓰는 일이 이제는 익숙해지기도 했지만, 여전히 하루 종일 쓰고 있다고 생각하면 굉장히 답답한 노릇이죠. 다행히 저는 이 시골에 있기 때문에, 시골에서는 혼자 있으니까 마스크 쓸 필요가 없죠. 근데 지금 왜 썼냐고요? 이건 이제 또 풀을 좀 깎아 보려고요. 올해는 풀 깎는 일에 거의 그냥 정말 모든 힘을 다 쏟아붓은 것 같아요. 시간 날 때마다 깎았어요. 그러지 않으면 정글이 돼요. 정글이 되고, 또 정글이 되지 않는다 해도 풀이 자라 있으면 걱정스러움, 그래서 다른 일을 이어가기에 힘들어요. 그래서 일단 말끔하게 어느 정도 정리가 된 상태에서 그 다음에 일들을 계획할 수 있죠.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풀을 깎아 봤는데, 적어도 여기 집 주변으로는 말끔히 깎아도 또 나니까 지금 한 6차례 7차례 정도 깎은 것 같아요. 그게 자랑이 아니고 당연한 일일 텐데, 그래도 풀과의 싸움은 올해 참 이력이 날 정도로 했네요. 만약에 풀을 안 깎으면 아무래도 여기는 청정한 공간이라서 그런지, 제가 또 예전에 개구리들을 어디서 좀 얻어와서 방생을 한 적이 있어요. 겨울 잠자는 개구리를 먹겠다고 해서, 나도 좀 먹자 해서 한 50여 마리 사가지고 연못에다가 방생을 해줬었죠. 그 후에 드린 것 같아요. 진안에서 가져왔던 개구리인데, 개구리는 알에서부터 올챙이, 그 다음에 개구리로 자라면 거기가 자기 고향이라고 생각하고 잘 안 떠난다는 그런 옛날 분들의 이야기가 있었어요. 그래서 올챙이 시절부터 거기서부터 이제 온도 차를 느끼면서 거기서 벗어나지 않으려고 하죠. 이 근처에는 의외로 초봄, 아니 늦봄, 여름에는 개구리 소리가 귀가 아플 정도로 들려요. 좋죠 뭐. 시골스러운 정경이니까. 그런데 이 자연의 섭리는 항상 위대하여 자연 순환의 법칙이라고 하는 게 좋겠네요. 그래서 당연히 위에 있는, 특히나 개구리를 좋아하는 두 가지를 봤는데, 하나는 뱀이고요, 하나는 두루미입니다. 오늘 또 두루미가 연못 주변을 마치 밤손님처럼 조용히 왔다가리 갔다리 하면서 미꾸라지나 붕어 뭐 이런 것들도 방생되어 있지만, 그건 뭐 깊이 들어가 있으면 못 잡고, 괜히 근처에서 놀고 있는 연못 가에 개구리들을 먹겠다고 날라오죠. 그러니까 큰 강에서는 뭐 물고기를 사냥을 하겠지만, 여간 쉽지 않으니까 여기
가까운 간식 먹으러 개구리 사냥하러 옵니다. 제가 볼 때마다 쫓아내긴 해요. 근데 이제 그 두루미는 불만 섞인 소리를 내면서 도망가죠. 왜 내 간식 장소에서 나를 쫓아내냐? 내 건데. 그래요. 자연에서 보면, 또 백로 이 두루미 입장에서 보면 억울할 수도 있죠. 만물이 자기 터인데 누군가가 자기 거라고 생각하면서 막 쫓아내고 그러니까요. 하지만 저도 불만은 있습니다. 자연 발생적으로 거기에 그 미꾸라지나 붕어나 개구리가 있다면 제가 뭐 그럴 필요 없죠. 하지만 연못을 판 것부터 붕어, 미꾸라지, 개구리는 제가 양식하듯이 좀 정성을 다해서, 뭐 여러분들도 예전에 보신 구독자님들 보셨을 거예요. 방생하는 장면도 있었고, 또 물고기들을 위해서 깻묵을 사다가 투여하고 그래서 길렀습니다. 양식업자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그 많은 애정과 돈이 들었다는 얘기예요. 방죽 파는데 그냥 뭐 손으로 팝니까? 아주 큰 포크레인이 또 다른 작업을 하러 이 땅에 왔을 때 제가 하루 반나절 이틀 가까이를 따로 돈을 줘가면서 방죽을 팠었죠. 근데 어설프게 파니까 그때 당시에 꽤 크게 팠는데 이게 이렇게 오래되니까 거의 10년 가까이 되니까 이제 무너지고 해서 방죽이 작아지고 있어요. 원래는 파고 난 뒤에 축을 쌓아야 돼요. 돌멩이나 뭐 이렇게 콘크리트로 이렇게 짝짝짝 열어 이렇게 하는 거 있죠. 근데 뭐 그럴 만한 계제도 안 됐고 뭐 돈도 없어서 그때는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한번 해볼 생각은 해요. 왜냐면 보기 좋으라고 한 것만은 아니에요. 그 물이 이렇게 용수라고 하죠. 이렇게 흘러나오는 데는 자꾸 저기 보이는 저쪽 왼쪽 편에는 무너져 가요. 무너져서 이제 계속 이제 메우고 있는 거죠, 방죽을. 그게 자연적인 거예요. 자연이 그렇습니다. 자연화 되는 거라고 봐야죠. 인위적인 것을 거부하는 거죠. 자연은 자연으로 돌리려고 하는 힘이 더 크니까. 그게 자연스럽지가 않은 거겠죠. 그러나 그 옆으로 과일나무를 심었고 또 그 옆으로 길이 있어요. 근데 저렇게 계속 무너지고 방죽을 메우다 보면 두 가지 다 저한테는 불만이죠. 방죽이 작아지고 또는 길까지 깎아먹어서 오가기가 힘들어지는. 원래 저기가 논이었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리고 거기는 특별히 방죽을 팠던 이유는 거기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물이 나오니까요. 그래서 그 우물물을 길어다가 밥을 짓고 빨래를 하고 국을 끓이고 뭐 다 했던 거예요. 그래서 물찌개를 지고 저 위쪽까지 한 150여 미터 직선거리지만 곡선으로 하면 200m가 넘는 그 길을 물찌개를 지고 항상 지어 날랐죠. 다만 제가 날랐다는 건 아니에요. 저만 안 졌어요. 형제들은 다 물찌개를 지었었죠. 제가 물찌개를 지어보려고 하는데 키가 작아서 물통이 땅에 닿으니까 누구든 시키지 않았고, 또 해보려 해도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잘 물을 안 흘리고 올라가는데 제가 꼭 그 물찌개를 지기만 하면 중간쯤 가면 물이 거의 없어요. 다 흘려가지고. 역시 균형을 잡아야 되는 것도 필요한 거겠죠. 자, 이제 어느 정도 동력이 밝아오니 뭐 저쪽에서도 동네 방송을 하는 것 같아요. 작업하자고. 저는 동네에 속하지 않은 관계로 뭐 관계 없습니다.
풀을 좀 더 깎고 점심쯤 해서는 전주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다른 약속이 있어요. 자, 또 어떤 테마를 잡아서든지 해보죠. 이제 이 잠바는 벗고 하겠습니다.